조리와 함께 들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돈 때문에 웃어보기도 울어보기도 하셨겠죠? 오늘의 사연은 돈 때문에 일어난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이고 현재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입니다. 제 형이 한 분 계시고요. 나이는 저보다 7살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서 저희 두 형제를 먹여 키우셨는데 아버지는 5년 전에,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연세에 비해서 다소 일찍 돌아가셔서 아쉬움과 그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특히나 오래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 더 공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며칠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멍하니 지내기만 했네요. 그러다 유품을 정리하고 사진도 예쁘게 정리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부모님의 재산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대충 짐작은 했었는데 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산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땅도 금액이 올랐고 통장에 현금도 두둑히 모아두셨더라고요. 당연히 자식은 저와 형 2명이 있기에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형에게 전화가 왔고 부모님 유산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통장에 있는 금액 중 제 몫순으로 따로 넣어준다 해서 저는 급하지 않았기에 또 당연히 형이 계산을 잘해서 저에게 보내줄 줄 알았던데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반을 나눈 금액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저는 벌룬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이 어제 입금해준 거 잘못 입금한 거 아니야? 아니, 제대로 보냈는데 다시 확인해봐. 아니야, 50대 50이 아니잖아. 무슨 희야. 살아생전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근놈이라서 나중에 유산도 더 챙겨준다고 하신 거 다 잊었네요. 무슨 소리예요? 형님,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거든요. 살아계실 때 형님의 조카들, 즉 손주들을 예뻐해 주시긴 했는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나중에 돌아가시면 땅도 잘 나누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신 것만 기억이 나네요. 그랬는데 형님이 부모님의 현금 자산 중 3분의 2상을 가져가신 거라니 저보고 뭔 소리냐고 따지니 황당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한 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형님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걸었는데도 계속 받지를 않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 형님 전화가 안 되죠? 옆에 계시면 좀 바꿔주세요. 도련님 아빠 지금 일보러 나갔다고 하네요. 들어보니 유산 분할이 불만이신 것 같은데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한준이와 한석이를 키우려면 재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러셨죠. 형수님, 그건 조부모니까 손주들 목욕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유산을 더 준다는 말인가요? 이거나 그거나 같은 거죠. 사실 도련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혼자 사시는데 그만한 재산이 꼭 필요하신가요? 어차피 시골에서 살면서 지출도 많이 없잖아요. 저희는 도시에 살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2명을 키우니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평소의 뻔뻔한 목소리에 여기 목구멍까지 치솟는 걸 겨우 참았네요. 계속 듣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유산을 형에게 더 줄 거라고 했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저한테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며 우기던지 저는 화를 진정하고 일단 형네 집에 가서 대화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형과 원수들 판에서 차라리 제가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형 동생 사이는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단지 사이좋게 저한테 따스한 말이라도 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평소와 같이 형은 한 달이 지나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형과 형수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자 나름 잘 푸는 것 같았던 저는 다시금 분노가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달이 지난 후에 형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갔어요. 자동차 안에서 형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형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가게에 있는 어떤 아줌마와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차에 타더군요. 저는 뭔가 싶어서 그 둘을 차로 몰래 쫓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글쎄 둘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더군요. 아마도 형의 가게의 직원 같은데 그렇다면 매일 보는 둘이서 그런 짓 하는 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었죠. 순간 저는 형과 형수를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형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쯤 저는 집에 혼자 있는 형수를 찾아갔습니다. 형, 나 속상해서 한잔했어요. 왜인지는 알죠? 평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돈 때문에 이제 뭐라 안 할 테니까 술이나 한잔해요. 도련님 알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애들 아빠 오는데 둘이 치고받고 싸울까봐 걱정되네. 얼른 먹고 조용히 가요. 형, 돈 많아지니 좋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형님 바람난 거. 돈 많아지니 바람피대요. 식당 아줌마랑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자 형수는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애들 아빠가 그럴 줄을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긴 뭘 어째요? 돈이 많은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한다면 제가 참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그러면서도 제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밀 친구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게 말한 후 술에 취한 척 형수에게 쓰러지듯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몸이 가까워지자 형수는 당황한 듯 했고 저는 형수에게 말했어요. 형수가 비밀 친구 할 거면 나랑 하면 되죠. 저도 부모님 유산을 받았다는 거 알죠. 결혼도 안 했고요. 그러자 형수는 고민하는 듯 싶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전 냅다 진한 키스를 했고 형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취한 척 민기적 기대되니 그게 더 자극이 됐나 보더라고요. 얼굴이 벌개진 향수를 보고 전 저돌적으로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확 넘어버렸죠.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다고 처음엔 빼던 형수가 나중에는 더 난리를 피우더군요. 사실 형하고 할 때는 자기만 신나게 하고 먼저 끝내버리기 일쑤였다며 저는 형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섬세한 남자라나요? 그 후로 저는 몰래 연애하듯이 같이 전화도 하고 형이 일터에 가 있을 때에는 몰래 집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처음에 고민하던 형수는 어디 가고 이제는 빼지 말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순둥순둥하고 깍듯이에 대해서 몰랐겠지만 실상은 남자다운 모습을 보니 그런지 저에게 완전 매료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면서 제 재산을 줄 것처럼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실컷 만나다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와 일을 치른 후 형이 자는 침대 쪽에 몰래 속옷을 이불 밑에 놓고 나갔습니다. 형수에게는 일이 있는 척 급하게 나가버렸고 전화를 해서 선물을 줄 테니 잠깐 나와보라고 말했죠. 그렇게 시간을 끌고 나니 잠시 뒤 형이 퇴근할 시간이 됐더라고요. 저와 데이트를 하느라 정신없는 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심, 지금 어디야? 왜요, 여보? 지금 친구 만나고 들어가려고요. 그래,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 얼른 와. 전화기 너머로 형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데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머리둥절을 하는 형수가 집에서 형과 되판할 거 생각하니 속으로 고소하더라고요.
다음날 울며 불며 이혼을 한 해 만에 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들여서 무슨 짓을 했냐며 모발 대발한다고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전 제가 껴들 게 아니니 알아서 하라 말하고 평소에게 말없이 시골을 벗어나 도심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형이 형수와 이혼했다며 문자가 왔는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고 본인이 바람피면서 꽃뱀 식당 아줌마에게 돈도 뜯겨서 남은 게 없다며 다 벌 받은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헤쳐나가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적게 받은 부모님 유산으로 도심에 집을 샀는데 집값도 계속 오르고 얼마 전 샀던 주식도 흥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형보다 제 재산이 더 불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준 교훈은 믿을 건 나밖에 없다와 아무 여자나 믿으면 안 된다였는데 평소 같은 마누라를 만날까 겁나는 저는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고 외로울 때는 실컷 연애만 하려고 합니다. 돈도 적당히 써가며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에는 별거 없겠죠? 여러분도 즐겁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견물생심이라고도 하죠. 오늘의 사용자님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해 형제간의 오해마저 무너져 버리셨는데요. 사연자님의 사이다 응징이 있긴 했지만 결국 파국으로 가신 형님 부부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연자님께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주리가 읽어드리는 설조린을 자주 방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주리가 재미있는 글을 가져올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